제1회 변시 형사법 사례형 제1문입니다. 자,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고 강의를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같이 하실 게 문제를 보시면서 쟁점을 포착하고 또 목차 잡는 연습을 해볼 건데, 문제를 풀어보셔야 내가 어떤 쟁점을 누락했는지 또 내가 잡은 목차가 설득력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테니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고 이 강의를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문제를 보면서 쟁점을 잡아볼까요? 갑은 2011년 12월 1일 14시경. 자, 그냥 습관적으로 항상 시간을 보시는 거예요. 오후 2시구나.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3에 있는 서초 편의점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부녀자에 의해 핸드백을 열고 신용카드 한 장과 현금카드 한 장, 신용카드 한 장, 현금카드 한 장, 나중에 이거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문제되겠구나. 들어있는 손지갑 한 개를 꺼내던 순간 이를 눈치챈 A가 도둑이야 라고 소리치자 위 손지갑을 가지고 그대로 도주했다. 자, 절취 행위한 거죠. 절취. 절도가 되는 거죠. 일단 절도, 주체요. 주체. 그대로 도주했다. 이에 A는 마침 그곳을 순찰하던 정복 착용의 서초경찰서 서초지구대 소속 경찰관 P와 함께, 자, 정복 착용의 이 무슨 얘기예요? 누가 봐도 얘 경찰관이야 라고 알 수 있다, 이 의미죠. 함께 갑을 붙잡기 위하여 쫓아갔고, 도망가니까 쫓아간 거예요. 갑은 이를 피해 계속 도망하다가 계속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직 상황이 종료된 게 아니죠. 상황이 종료된 게 아니에요. 절도한 다음에 계속 도망한 거예요. 절도가. 상황이 종료된 게 아니다. 대전교도소에서 함께 복역한 적이 있던 을을 만났다. 교도소 동기를 만났다. 갑은 을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을은 이를 승낙하여 갑과 을은 그곳 길바닥에 있던 깨진 소주병, 이걸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되죠. 위험한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위험한 물건이죠. 법조문에 따라 또 흉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뭐가 붙습니까? 법에 특수가 붙는 거죠. 특수. 한 개씩 들고 갑을 체포하기 위하여 달려드는 경찰관 P1의 얼굴을 찔러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했다. 자, 절취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절도의 기회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서 찔렀다. 준강도가 문제되는구나. 그냥 찔렀나요? 항상 이걸 유념하셔야죠. 깨진 소주병, 흉기, 위험한 물건으로 찔렀다라는 거죠. 특수 강도에 그러면 중강도가 되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4주간, 전치 4주,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했다. 강도 상해가 되겠구나. 아주 작은 쟁점으로 4주죠. 상대적 상해 개념에 따르더라도 강도 상해죄가 된다라는 거고. 그런데 동시에 누구를 찔렀죠? 경찰관을 찔렀죠. 경찰관을 찔러서 상해를 가했어요. 그런데 깨진 소주병으로 찔렀다고요. 뭡니까?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이 되는 거죠. 자, 특수 공직방 치상하면, 그리고 특수 공직방 치상이랑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상 하면 무조건 생각하셔야 되는 게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입니다. 또 치상에 고의가 있는 경우이죠. 자,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또 뭐가 문제가 되죠? 고의범과의 죄수관계가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고의범과의 죄수관계가 문제되는데, 여기서 고의범은 강도상해죠. 그럼 이 강도상해와 특수 공직방 치상죄의 죄수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라는 거고. 자, 이게 하나의 또 쟁점. 이게 갑에 대한 쟁점인 거죠. 그 을은요,
을은 여기서부터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갑은 이를 피해 계속 도망하다가 을에게 도와달라고 얘기해서 을이 깨진 소주병으로 또 경찰을 찌른 거죠. 그러면 을에게도 강도 상해죄의 공동정범이 될까? 라는 건데 갑은 절취한 다음에 도망하다가 중간에 을한테 부탁했다라는 거죠. 강도상해는 전체 범행이죠. 지금 전체 범행. 중간에 을한테 부탁해서 을이 중간에 개입했죠. 무슨 쟁점? 승계적 공동정범을 인정할 것이냐. 또 을 역시 깨진 소주병으로 경찰관을 찔렀죠. 특수 공직방 치상죄의 갑과 함께 공동정범 되겠죠. 고의가 있는 경우이니까 기능적 행위 지배 있다. 간단하게 검토하고 된다라고 보고 여기서 특수공직방 치상도 당연히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고 부진적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범과의 죄수관계가 문제된다. 여기서 강도상의 승계적 공동정범 판례는 인정 안 하죠. 가담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진다라는 거죠. 가담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가담 이후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 그러면 강도상해 아니고 상해를 가했죠. 근데 깨진 소주병으로 가했잖아요. 특수상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특수공직방 치상과 특수상해죄, 고의범인 특수상해죄와의 죄수관계가 또 문제가 되는 거죠. 또 갑이 나 지금 도망가야 되니까 나 도망갈 수 있게 도와줘. 을한테 지금 부탁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뭡니까? 갑이 나 도망갈 수 있게 을한테 도와줘. 범인 도피 교사했다라는 거 아닌가요? 이거 판례는 어떻게 보죠? 방어권 남용으로 보죠. 그래서 갑은 또 이게 문제가 되겠구나. 그 을은 갑은 도주했잖아요. 그죠? 을은 범인 도피죄가 또 되겠죠. 또 이게 작은 쟁점이 되겠구나. 라는 거고. 12월 1일 15시경. 자, 1시간 지났네요. 갑은 집으로 가는 길에 A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어떤 카드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의류가게에서 50만 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했다. 간단하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옷을 샀다. 여전법 위반죄 되죠.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그리고 옷가게 주인을 속여서 옷을 샀다라는 거죠. 사기죄 되죠. 근데 카드를 썼죠. 매출 전표에 갑에 사인을 할 것 아니에요. 사문서 위조죄가 되죠. 그 매출 전표 옷가게 주인한테 주겠죠. 동행사죄가 되겠죠. 하지만 죄수 문제 이 사문서 위조와 동행사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여전법 위반죄 흡수가 되죠. 따라서 여전법만 성립하고 또 사기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라는 거죠. 죄수관계까지. 북은 신한은행 현금자동지급기에서 A의 무슨 카드요? 현금카드, 신용카드 아니에요.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100만 원을 인출했다. 현금카드를 이용했으니까 여전법 위반죄 되나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안 되죠. 그런데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을 뽑았다.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 의사에 반해서 현금을 절취했다라는 거죠. 판례는 절도죄로 보죠. 또 부수적인 쟁점으로 검토할 게 있겠죠. 사기죄가 되느냐? 안 된다. 왜? 사람을 속인 게 아니니까. 컴사가 되느냐? 안 된다. 왜? 컴사는 재산상 이익이니까. 이건 현금은 재물이죠. 또 편의시설 부정이용죄가 되느냐? 안 된다. 왜? 현금자동지급기는 편의시설이 아니니까. 간단하게 터치를 해주시면 되고. 자, 갑의 첫 번째 행위, 갑의 두 번째 행위 됐고, 위 사건을 수사하던 서초경찰서 소속경찰관 P2는 12월 1일 같은 날이네요. 21시경. 자, 시간을 항상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21시. 저녁이다. 그럼 뭔가 있겠다라는 생각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21시경에 갑이 살고 있는 집에서 25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외출하러 나오는 갑을 발견하고 갑을 긴급 체포했다. 경찰관 P2는 긴급 체포의 적법성이 문제가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경찰관 P는 그 직후 긴급 체포한 갑을 그의 집으로 데려가
그에 방 책상 서랍에 있던 A의 신용카드를 압수하였고 그 후 적법하게 그 신용카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 신용카드의 증거 능력이 문제되겠죠. 근데 영장 없이 압수했죠. 사전 영장 없이 압수했죠. 그리고 긴급 체포했죠. 그러면 검토해 볼 게 나오죠. 216조 1항 2호. 긴급 체포 현장에서 압수한 것으로 적법한가? 그럼 216조 1항 2호의 체포 현장의 의미를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관계를 보시면 체포 현장에서 25m 정도 떨어진 곳으로 데리고 가서 압수했습니다. 체포 현장 안 되겠죠. 또 이 부분은 작은 쟁점일 것 같은데 옆에 써볼게요. 216조 3항 범죄 장소에서 압수인가? 범죄 장소 아니죠. 이건 간단히만 검토를 하면 되고 쟁점은 이거겠죠. 여기서 문제되는 건 지금 긴급 체포했다는 거잖아요. 긴급 체포. 긴급 압수. 긴급 압수는 자 25m 정도 떨어진 곳 체포 현장 반드시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가능한 거죠. 24시간 제한이 있는데 그거 지금 문제 안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이 긴급 압수 217조 하면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세트로. 220조 요급 처분 제한 적용 없어요. 따라서 123조 참여자 참여시켜야 되고 123조 125조 야간 집행 못해요. 그런데 시간을 보세요. 시간 항상 신경 쓰셔야 돼요. 21시 1몰 후죠. 1몰 후 야간에 집행했네요. 따라서 217조 긴급 압수로도 위법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는 위수죠. 증거 능력이 없는 거죠. 자, 문제를 읽으면서 이렇게 쟁점을 한번 잡아봤고 그러면 쟁점 한번 잡아보죠. 자, 문제를 먼저 보면 1. 사안과 관련하여 갑의 죄책을 논하시오. 1번 갑의 죄책을 논하시오. 자, 1문 갑의 죄책. 저는 그냥 아라비아 숫자로 쓰겠습니다. 갑의 죄책. 먼저 쟁점의 정리. 어떤 내용으로 내가 지금 답안을 작성하겠다. 지금 문제되는 게 뭐다라는 것을 적시를 잘 해주시면 처음에 도입부에 잘 해주시면 출제자한테 채점자한테 좋은 인상을 주겠죠. 이런 쟁점 정리를 쓰고 그 다음에 자 목차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 자 갑은 이렇게 행위별로 나눌 수 있어요. 행위별로 나눌 수 있으니까 행위별로 검토를 해보죠. 먼저 손지갑을 가지고 도망하다가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를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먼저 도망하다가 경찰관을 찔렀다 이거죠. 계속 도망하다가 경찰관을 찔렀죠. 체포 면탈 목적으로. 그러면 준강도죄가 되느냐? 거기서 준강도죄 절도의 기회에 체포 면탈 목적으로 폭행 협박해야죠. 지금 이게 쫓기는 과정이 절도의 기회인가? 맞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때렸나요? 깨진 소주병이요. 깨진 소주병, 위험한 물건, 흉기. 특수가 붙는 거죠. 특수 강도의 중강도가 아닌가? 준강도.
판례는 체포 면탈할 때 흉기 휘둘렀으면 특수강도 중강도 된다라고 보고 있죠. 특수강도 중강도 된다. 그리고 결국 전치 사주에 상해를 입혔죠. 강도 상해죄가 된다. 여기서 강도 상해, 강도의 기회에 상해를 입혀야 되죠. 강도의 기회인가? 강도의 기회라는 거죠. 또 상대적 상해 개념에 비추어도 상해죄 인정된다. 따라서 강도 상해가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냥 때린 게 아니죠. 경찰관을 때렸죠. 자, 여기서 이렇게 하시죠. 강도 상해죄 성부 한 다음에 그 하위 목차로 준강도, 특수강도, 중강도, 그 다음에 강도 상해 된다. 그 다음 목차로 경찰관을 상해했으니까 특수 공무 집행 방해 치상죄. 특수공직방 치상하면 뭘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죠?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고의가 있는 경우 가중범.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인정한다. 중한 결과에 판례의 태도 적시해 주시고 인정 이유라든지 이런 거 간단하게 적시를 해 두시고. 이거는 뭐가 문제가 되죠? 죄수관계가 문제되는데 죄수관계는 결론을 쓸 때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또 갑에 뭐가 죄책이 문제가 됐죠? 갑은 을한테 나 좀 도망치게 해줘. 범인 도피 교사가 되느냐? 범인 도피 교사. 내가 스스로 도피하려고 남한테 교사를 한 거죠. 판례는 방어권 남용으로 보죠. 그래서 범인 도피 교사죄가 성립한다. 자, 요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다 본 거죠. 그러면 이 죄수. 소결, 검토. 죄수관계. 죄수관계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강도 상해와 고의범과 특수공직방, 치상죄가 성립하는데 죄수관계는 법정형이 강도 상해가 더 무겁다. 판례 쓰셔야 되죠. 이때는 어떻게 한다? 상경으로 처리한다. 또 범인 도피 교사죄 성립한다라는 거고. 자, 이게 첫 번째 행위에 대한 목차고. 자, 두 번째 행위 카드 쓴 걸 보죠. 카드, 신용카드. 신용카드와 행위별로 따지는 거니까 현금 카드를 사용한 행위. 먼저 신용카드로 의류를 구입한 행위. 여전법 성립하나요? 여전법 성립하죠. 그래서 쭉 쓰시면 돼요. 판례 쓰시면 되는 거죠. 사기죄 성립하는 거죠. 사문서 위조 동행사죄 성립하나요? 여전법에 흡수가 된다라는 거죠. 흡수. 죄수관계, 여전법, 사기, 실경. 또 현금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 여전법 성립 안 하죠. 판례에 따르면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돈 뺀 거 관리자 의사에서 반환 절취행위다. 절도죄 성립하죠. 자, 보론으로 마이너한 쟁점으로 사기죄 안 되죠. 사람을 속인 게 아니죠. 사기죄 안 되고. 컴사 안 되죠. 컴사는 객체가 사기죄 컴사는 객체가 재산상 이익이니까 안 되죠. 여기는 현금 재물을 뽑았죠. 편의시설 부정이용죄 안 되죠. 현금 자동 지급기 편의시설 아니니까. 따라서 다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소결.
절도죄가 된다라는 거고, 이게 두 번째 행위에 대한 것. 자, 이게 갑의 죄책인 거죠. 그러면 자, 사안의 해결. 마지막 결론인 거죠. 마지막 결론은 사안의 해결. 그래서 성립되는 죄를 쓰시고 죄수관계를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사안의 해결. 됐죠? 됐고, 2번 문제를 보시죠. 을의 죄책을 논하시오. 을의 죄책은 이 부분인 거죠. 이 부분. 을이 도와달라 그래갖고 경찰한테 깨진 소주병으로 얼굴 찌른 거 뭡니까? 이문. 을의 죄책. 일단 쟁점의 정리를 하셔야죠. 이런 얘기 하겠다. 쟁점을, 문제되는 쟁점을 간략하게 적시를 해주시고, 행위가 하나니까 을은 범죄별로 검토를 하면 되겠어요. 범죄별로. 목차를 범죄별로 나눠보죠. 강도상해의 공동정범이 되느냐? 갑과 함께 강도상해 공동정범이 되느냐? 강도상해는 전체 범죄죠. 근데 을은 중간에 들어왔죠. 즉 승계적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거냐? 판례는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가담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진다고 보면 되는 거죠. 가담 이후에 대해서 깨진 소주병으로 찔렀잖아요. 특수 상해죄만 성립하는 거죠. 또 특수공직방 치상죄 공동정범 성립하죠. 같이 찔렀으니까. 간단히 공동정범, 기능적 행위지배, 간단히 행위지배의 설에 따라서 간단히 요건 검토하시고 검토를 하시면 되죠. 성립한다라는 거고. 근데 여기 특수공직방 치상도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위죠.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관계에서 고의 4 고의범과의 죄수관계가 문제되는데 그 전에 또 하나 문제되는 게 갑이 을한테 도와줘 해갖고 을이 도와줘갖고 갑은 도주했다는 거죠. 갑은 범인 도핑 교사죄가 성립하고 을은 범인 도피죄가 되겠죠. 범인 은닉죄냐? 은닉은 장소적으로 숨겨주는 거죠. 그 외에는 도피죄입니다. 범인 도피죄가 될 것이고. 자, 마지막 사안의 해결. 죄수관계. 죄수관계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위니까 죄수관계 쓰셔야 되죠. 근데 법정형을 따져야 되죠. 고의범과. 근데 특수상해보다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위 특수공직방 치상이 더 무겁다. 이때에는 상경 처리 안 하고 특수공직방 치상만 성립한다 라고 판례가 보죠. 이렇게 쓰시고 을도 다 된 거죠. 을도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죠? 을도 다 검토를 했고 강도상해, 특수상해. 자, 3문. 갑이 공판 과정에서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자 검사는 갑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A의 신용카드를 증거물로 제출했다. 신용카드의 증거 능력의 유무, 근거, 요거죠. 영장 없이 압수했잖아. 사전 영장 없이. 또 긴급 체포했잖아. 근데 지금 긴급 체포도 원래는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압수도 적법할 것 아닙니까? 긴급 체포의 지금 위법성을 의심할 만한 지금 사정은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큰 쟁점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쟁점의 정리를 하면서 긴급 체포 적법하다. 위법성을 의심하는 사정 보이지 않는다. 사안에서 간단하게 터치를 해두시고 요 전제로 나아가시면 더 보기 좋죠. 그리고 지금 영장 없이 압수했다. 압수했으니까 영장 없이 압수했다. 그럼 검토를 해보면 되죠. 216조에랑 긴급 체포하고 25m 떨어진 집으로 데려갔으니까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이냐? 체포 현장 216조 1항 이후에 체포 현장의 의미가 뭐냐? 라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근데 25m 떨어진 곳 안 되겠죠. 그 다음 범죄 장소에서 압수수색이냐? 216조 사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큰 쟁점은 아니죠. 범죄 장소 당연히 아니죠. 이거 간단히 터치를 하시면 되고 문제는
217조의 긴급 압수냐? 긴급 체포할 때 압수수색이냐? 217조의 긴급 압수냐? 긴급 압수는 왜? 체포 현장에 반드시 체포 현장일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긴급 압수는 지금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죠? 하지만 긴급 압수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220조의 요급 처분 제한 적용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적용 안 되니까 참여자 참여시켜야 되고 야간 집행 안 됩니다. 그런데 시간을 보시라는 거죠. 언제 했습니까? 21시에 했어요. 일몰 후 야간에 했다라는 거죠. 따라서 220조 적용 안 되는데 125를 위반한 거예요. 125조를. 따라서 217조의 긴급 압수도 적법하지 않다. 뭐 이미 제출 사정도 보이지 않죠. 간단하게 터치해 주시면 되죠. 거의 쟁점은 안 되는데 그래도 간단하게 이미 제출도 안 된다라는 거죠. 결론 사내 해결 위수중이다. 형사법 308조의 2 위수중으로서 증거 능력 없다라는 거죠. 자, 이게 3문이고 자, 4문 1심 법원은 갑에 대하여 현금 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일부 무죄, 일부 유죄네요. 검사만 위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 일부 항소네. 쟁점 딱 보이죠? 간단한 거죠. 일부 항소했다. 그러면 2심, 항소심으로 2심 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또 법원의 심판 범위 파기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이게 문제되죠? 근데 이게 주문이 가분되느냐 이걸 기준으로 하죠. 원칙적으로. 근데 현금 카드를 사용해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 이거는 나머지 공소사실과 가분이 되죠. 그죠? 절도죄. 실체적 경합이잖아요. 주문이 가분이 되니까 일부 2심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2심 안 되고 항소기간 도과하면 확정됩니다. 그러니까 일부 2심이 되면 법원도 일부 파기가 가능한 거예요. 판례가 있죠. 이게 쟁점인 거고 이걸 물어보는 거고 항소심의 심판 범위. 항소심 법원이 검사의 위항소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항소심의 심판 범위 이거 방금 얘기했던 거고 및 조치에 대하여 논하시오. 법원이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다고 판단해? 무죄에 대해서 항소한 거죠? 그럼 유죄라는 얘기잖아요. 유죄. 그러면 이 무죄 부분, 일부만 파기하고 무죄를 지금 유죄로 바꾸는 거죠. 뭐 생각하셔야 돼요? 항소심에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느냐고 생각하셔야 되죠. 적용되나요? 검사만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했잖아요. 적용 안 돼요. 다만 지금 일부는 나머지는 2심이 안 돼서 1심에서 확정됐죠. 근데 2심에서 이 현금 인출 행위만 아직 확정이 안 됐죠. 그러니까 39조 1항에 따라서 요거죠. 39조. 형법 39조. 이 경우죠. 39조. 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 여기요. 경합범 중에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 지금 현금 인출 부분이요. 그 죄와 나머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죠.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 현금 인출 부분에 대해서 형을 선고한다. 이때 형을 감경 면제할 수 있다. 39조 1항에 따라서 양형을 하면 되는 겁니다. 39조 1항에 따라서. 자, 뭐 간단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목차를 잡아보면 4문 쟁점의 정리. 일부 항소를 했죠. 검사가. 일부 항소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는 큰 쟁점이 안 되니까 쟁점 정리해서 간단히 짚어주는 거예요. 일부 항소, 일부 상소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쟁점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2심 되는 범위, 2심, 항소심은 2심 되는 범위, 그리고 심판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심판의 범위. 판례에 따르면 일부 2심 되고 일부 파기 가능한 거죠. 일부 심판
일부에 대해 그 의심되는 일부에 대해서만 심판할 수 있는 거죠. 판례죠. 왜? 실체적 경험, 주문이 가분되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의심되지 않고 확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요 쟁점에 대한 답인 거고, 그러면 항소심 법원이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어떻게 조치해야 되느냐? 그 무죄 부분을 일부 파기하면 되는 거예요. 일부 파기하고 그러면 형을 정해야 되는데 불변금이 적용되느냐? 검사만 항소했다라는 거죠. 적용 안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결론인 거죠. 형법 39조 1항에 따라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서 형을 정하면 되고, 이때는 39조 1항 그대로예요. 감경 면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형을 감경 면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목차 부분은 제가 다시 보기 좋게 정리를 해서 동영상 더보기란에 올려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쟁점을 포착을 하시고 목차를 잡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